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0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본토 서적 한 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저명한 역사학 교수들은 이 서적에 숨겨진 과거의 그만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보이고 있는 이곳 프랑스 파리의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거리에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방송국 출입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 확고한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라온 28살 클로에라고 합니다. 사연을 보낼 결심한 그날로부터 얼마 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인쇄 역사에 관하여 프랑스 명문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강의를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메모를 다시 확인했어요. 강의 주제는 1440년경 인쇄기를 발명한 독일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 관한 것이었죠. 이 발명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혁신이었죠. 저는 항상 중요한 발명품과 아이디어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 아이디어를 그저 베끼고 더 싸게 또는 더 빠르게 만들 뿐이라고요. 한국은 우리를 언제나처럼 베낄 뿐이야. 친구들이 한국 핸드폰이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거기엔 특별한 게 없어. 너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학 건물은 오래되고 아름다웠어요. 천장은 높았고 벽은 석조였죠. 강의실을 찾아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독일의 혁신이 전 세계에 미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었거든요. 로렌조 교수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안경을 고쳐 쓰며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 발명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독일의 혁신은 지식이 전달되는 방식을 전 세계로 확장시켰습니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오래된 인쇄기와 독일에서 만든 최초의 책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방 안은 그의 목소리와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차분한 표정에 맑은 눈동자를 가진 젊은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그 젊은 남자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강의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고 교수님조차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이름은 정민재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이에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1377년 구텐베르크보다 70년 이상 앞서 한국 숙녀들이 금속 활자를 사용해 직지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바로 이곳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제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교수님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더 일찍 인쇄 방법이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구텐베르크의 시스템이 최초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서 있었어요. 교수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유네스코는 직지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볼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호기심도 들었죠. 제가 확신했던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기자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말이죠. 강의가 끝난 후 사람들이 민재 주변에 모여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메모를 보고 있었죠. 깔끔하게 적힌 글씨들이 이제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처럼 불완전해 보이고 있었어요. 그냥 나가서 계획대로 기사를 써야 했지만 무언가가 저를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 느낌이 불편한 의심은 저에게 낯선 것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몰랐던 문을 열어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 문을 닫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문을 통과해 저편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결심했어요.
민재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이 예상치 못한 순간이 저의 모험으로의 부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재의 말이 회전목마처럼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 책이 구텐베르크의 책보다 오래된 걸까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회색 구름이 파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경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의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야 했지만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저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냥 교수님이 말한 내용을 쓰고 그 한국 학생에 대해선 잊어버려. 하지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걸 쓴다는 생각에 속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좋은 기자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첫 편집장이 항상 말했었거든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닫고 비옷을 잡았어요. 대학 도서관은 제 아파트에서 20분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었죠. 분주한 아침 거리를 지나는 동안 우산 위로 빗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거대했어요. 책장들이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았죠.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몰라서 사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인쇄 역사에 관한 책? 3층 H 섹션이에요. 그녀가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나무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일부러 아무것도 찾지 못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믿던 것들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머물 수 있을 테고요. H 섹션은 조용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인쇄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며 손가락으로 책등을 후고 있었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구텐베르크에 관한 책, 독일 인쇄에 관한 책, 인쇄가 어떻게 서양 문명을 바꾸었는지에 관한 책들을 찾았지만 한국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옳았잖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팔꿈치가 진열될 책들이 담긴 카트에 부딪혔어요. 무거운 책 한 권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져 조용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걸 주우려고 몸을 굽히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계 인쇄 기술의 역사. 손이 살짝 떨리며 책을 펼쳤어요. 목차에 초기 아시아 인쇄 혁신이라는 장이 있었죠. 그 페이지를 펼치자 거기 있었어요. 한국 문자가 있는 고대 책의 사진과 함께 직지에 관한 전체 섹션이. 무릎이 풀려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무거운 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요. 페이지의 글자들이 명확했어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지어낸 주장이 아니었어요. 역사책에 적혀있는 사실이었죠. 내 나라 프랑스에 있다고요? 어떻게 이걸 몰랐을까요? 계속 읽으며 한국 승려들이 구텐베르크보다 수십 년 앞서 금속 활자 인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었어요. 사진들은 아름다운 한글을 인쇄하기 위해 정교하게 배열된 금속 조각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만약 이것에 대해 내가 틀렸다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도 틀렸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걸까요? 책을 닫고 이걸 본 적이 없는 척하고 싶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 계획대로 기사를 쓰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즐거워야 하는데 이건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도서관 창문으로 오후빛이 사라져갈 때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재가 책더미를 안고 서 있었죠. 저를 보고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어제 그 기자분이시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 무릎에 펼쳐진 책을 발견하고는 살짝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직지를 조사하고 계시는군요.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죠. 사실인지 알아봐야 했어요. 마침내 말할 수 있었어요. 민재는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때 쉽지 않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무언가 멋진 일의 시작이에요. 바로 배움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큰 무언가를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더 진실된 그림을요. 더 보고 싶으세요? 민재가 자신의 책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다음 주에 문화원에서 한국 인쇄에 관한 전시회가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역사책을 덮고 글을 올려다보았죠. 네, 심호흡을 하며 말했어요. 파리 중심가의 두 높은 사무실 건물 사이에 한국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현대적인 유리 입구가 반짝이고 있었고 긴장감에 속이 살짝 떨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식으로요. 준비됐어요? 민재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어요. 바로 천장에서 아름다운 한글로 직지라고 쓰인 큰 배너가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그 아래 영어로 JIKJI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전시는 인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인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고 놀라고 있었죠.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몇 세기나 앞서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들이 줄지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활자였고 각각 다른 한글 문자를 보여주고 있었죠. 직지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도록 각각을 완벽하게 제작했죠.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 각 금속 조각의 작은 디테일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거의 700년 전에 이것들을 손으로 만들었다니. 장인 정신이 놀라웠어요. 박물관 안내원이 다가왔어요.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전통 인쇄 시연을 보고 싶은지 물었어요. 목재 인쇄기가 준비된 구석으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안내원은 금속 조각들이 어떻게 함께 맞춰져 단어와 문장을 형성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잉크를 바르고 위에 종이를 올린 다음 눌렀어요. 종이를 들어 올리자 깔끔한 검은 줄로 완벽한 한글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많은 기술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연 후에는 직지 페이지의 복제본을 보여주는 방으로 이동했어요. 한글 글자들이 고대 페이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죠. 직지는 실제로 무슨 내용이에요? 민재에게 물었어요. 불교 승려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직지 심체유절로 위대한 불교 승려들의 가르침 모음집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쇄가 중요했어요. 손으로 쓴 책을 구매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식을 전파했으니까요. 잠시 그 말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마치 신문사와 방송사가 하려는 일과 같았어요. 2시간 동안 전시회를 둘러본 후 민재가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근처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는데 테이블이 바닥에 가깝게 낮았고 의자 대신 쿠션이 있었어요. 메뉴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사진들은 제가 알던 어떤 음식과도 닮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뭘 주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며 인정했어요.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릴게요. 민재가 제안했어요. 곧 우리 테이블은 작고 화려한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일부는 차갑고 일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민재는 제게 금속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 식당에서 사용했던 나무 젓가락보다 미끄럽고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뜨렸지만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맛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맵기도 했고 달기도 하면서 복잡하면서도 맛있었죠. 이건 비빔밥이에요. 민재가 밥, 야채, 계란이 모두 섞여 있는 그릇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조화를 나타내죠. 서로 다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요리를 맛볼 때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얼마나 적게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아시아 요리를 한데 뭉뚱그려 생각했었고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죠. 점심 후 문화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예전 사고방식과 새로운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넌 것 같았죠. 동시에 자유로워진 느낌도 들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고대 인쇄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어요. 민재가 문화원에 도착하며 자연스럽게 언급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참석할 거예요. 기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요? 한국에 간다고요?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도 하고 동시에 설레게도 하고 있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직접 보세요. 직지가 인쇄된 청주도 방문해 보시고요. 문화원 건물을 돌아보며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발견할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의심해 볼 가정들도 많았죠. 생각해 볼게요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때가 되어 14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매끈한 유리벽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현대적인 공항이 보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논밭과 단순한 건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신 공항은 파리의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민재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넓은 고속도로가 높은 산들 사이로 뻗어 있었죠. 한글과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가난하고 개발되지 않은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터널을 지나자 갑자기 서울 도시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눈에 보이는 한 끝 없이 뻗어 있는 건물들의 바다였죠. 또한 파리의 건물보다 높은 마천루들이 솟아오른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청주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1377년에 직지가 인쇄된 곳이었죠. 박물관 내부에는 금속 활자 인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고대 한국 인쇄공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다양한 활자의 예시들, 방문객들이 직접 인쇄를 시도해볼 수 있는 체험 전시물도 있었죠. 중앙홀 가운데에는 직지의 복제본이 서 있었어요. 진짜는 아직 프랑스에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한국의 보물이 고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이 복제본 앞에 서서 600년 이상 살아남은 정교한 인쇄를 바라보고 있자니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차올랐어요. 평생 동안 저는 제 문화, 서양 문화가 혁신과 진보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다른 문화들, 특히 아시아 문화들은 단지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고대 인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지 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휴식 시간에 이 박사님을 만났어요.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연세 드신 한국인 역사학자였죠. 제가 파리에서 온 기자라고 말씀드리자 눈이 밝아지셨어요. 아시겠지만 이 직지의 원본은 당신의 나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펐죠. 부끄러움에 볼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최근까지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죠. 박사님은 다정하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도 배우도록 도울 수 있겠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기사를 위한 정보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연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요.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제가 쓴 기사를 본 편집장은 놀라고 있었어요.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죠. 한 달 전에 제가 썼을 법한 글도 아니었고요. 이건 단지 인쇄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네요. 그가 읽은 후 말했어요. 이건 문화적 맥목과 발견에 관한 거군요. 맞아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정확히 그것에 관한 거예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편집장님은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고 제 기사는 문화 섹션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며칠 내에 독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죠. 일부는 제가 구텐베르크 이야기에 도전한다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것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다음 달에 있을 직지 전시회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박물관과 문화센터에서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초대하고 있었고요. 민재와 저는 매주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는 저에게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이렇게 저는 강의실에서의 한 놀라운 순간으로 시작된 여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의심해봐야 할 믿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할 만큼 용감할 때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지를 알게 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배운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제 저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 다음 기사는 단순히 직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업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제 삶을 바치고 싶어요. 다음에 또 다른 한국의 여정을 이분에게 사연으로 전달할게요. 제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프랑스 기자 클로에가 한국의 금속활자 직지를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독일학자 구텐베르크보다 70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직지의 존재를 알게 된 그녀의 문화적 충격과 성장 과정이 깊은 울림을 주네요. 클로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서구 중심적 편견을 깨닫고 인쇄 역사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모습이 교훈적입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동우체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